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에 암이나 협심증의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들까지 이런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크게 많이 판매가 되고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병자 보험은요,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그런 보험일 텐데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무해지로 유병자분들 진단비 잘 가입하는 꿀팁 전해드릴게요. 유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보장별로 가장 저렴한 보험사 추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들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병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 저렴한 보험 추천까지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까지 말끔하게 해결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보험사와 가입자의 입장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사는 건강하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원할 테고, 또 유병자분들은 내가 아프고 또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보장을 받길 원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무해지로 유병자 보험 진단비 잘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박수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유병자 보험은 유병자 보험인데 무해지 유병자 보험이 무엇이냐? 일단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생활에 따라서 소비 수준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무해지 보험을 갖고 왔어요. 무해지 보험이란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10%에서 15%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저렴하냐?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20년 납입하시는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일절 발생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신에 월납 보험료를 10%에서 15% 정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병자 진단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유병자 보험이란 간편고지 325 보험이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325 조건만 맞는다면 어느 누구나 가입 가능하시고요. 일단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 소견만 없으시면 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 없으시면 보험 가입 가능하세요. 근데 입원 수술이라 해도 경미한 거는 심사를 통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만 없으시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세요. 근데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고혈압, 고지혈증 요새 많은 분들 달고 계시는데 약을 복용하시고 혹은 당뇨약까지 복합으로 복용하시더라도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이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시다면, 통원 치료만 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일반 건강보험과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반 건강보험은 보장 항목은 진짜 몇천 가지, 몇백 가지에서 몇천 가지까지 되시고요. 유병자 보험은 그거에 비해서 보장 항목은 다소 적으세요. 그렇지만 고지 의무는 저희가 고지를 보통 11개, 12개 정도 하는데,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 입원 수술 소견,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 진단 없으시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시고요.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있으시다, 충분히 통과 가능한 병력이다 했을 때는 부담보나 할증, 보장하지 않겠다나 보험료를 조금 높게 책정해서 받겠다, 이 정도 인수 조건이 있으시고,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경미한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간단한 수술 같은 거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거절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게 유병자 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편고지 325로 가입 가능하시고, 연령은 15세에서 70세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하시고요. 보험료는 일반 건강보험료의 1.5배에서 2배 정도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무해지,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월납보험료가 10%에서 15%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장 항목들이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 다소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플랜은 암, 뇌, 심장 3대 진단금 플랜이에요. 그래서 무해지 유병자로 3대 진단금을 준비하셨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해지 혹은 저해지 같은 말입니다. 무해지, 저해지로 일반 보험,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는 진단금 말고 추가적인 부분도 가입하고 싶다, 뭐 운전자라든지 골절, 상해, 그 다음에 질병특약, 배상 책임 정도, 그 정도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골고루 섞어서 다 원하시는 대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같이 준비 가능합니다. 일반 보험에 비해서 다소 한도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일단 가입이 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두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인데, 예전에 한 6개월, 7개월 전까지만 해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유병자들한테는 절대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일단 요 항목들이 가장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67% 정도 차지하는 뇌졸중을 두 번째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뇌혈관 질환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100% 보장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선택은, 가입은 다 이걸로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유병자분들은 가입 제약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랑 섞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부르죠. 심혈관 질환도 동일하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허혈성 심장질환을 같이 섞어서 조금이라도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플랜은 간단하게 진단금만 가져왔어요. 암 진단금 1,000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유사암도 일반암처럼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회사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뇌졸중, 뇌혈관 질환 섞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 상해 1급일 경우에 보험료는 남자분들은 40세에서 60세까지 67,000원에서 119,000원, 여성분들은 50,000원에서 66,000원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일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보통 67,000원짜리는 한 8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만 원짜리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험 가입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해지환급금,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이거 들고 2달 뒤에 3달 뒤에 해지해야지 라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무해지로 가져가시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하게 보험료 산정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가입 나이는 15세에서 70세, 회사별로 조금 다른데 뭐 80세, 90세까지 풀어주는 그런 보험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해지 보험으로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 20%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대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3, 2, 5 거기에 해당되는 중대질환 시 가입 거절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납입 면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무해지로 유병자분들 진단비 잘 가져갈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렸어요. 자, 지금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유병자분들의 보험 가입이 수월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3대 진단비, 특히 2대 질환 쪽의 보험 가입 자체가 유병자라는 이유로 아예 불가능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가입이 되긴 됐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2대 질환 쪽도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이 범위가 가장 넓은 3대 진단비 준비를 유병자분들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서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박수환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보험플랜 119로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도 되게 유병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만큼 보험 가입에 관심이 많으신데 유병자분들 진단비 보험을 잘 가입하는 어떤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추천은 어떤 스타일을 저는 추구하냐면 일단 의료 실비가 1번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유병자 의료 실비도 많이 출시가 되었고 1번은 유병자 의료 실비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2번으로 3대 진단금 위주로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제 추천은 진단금 위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수술비, 매회 나오는 수술비를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혹은 어떤 분들은 진단비가 더 낫지 않겠냐? 물론 금액 차이는 진단비 수준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일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은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고 또는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다.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도 받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주는 돈이고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만 받아도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성비 있게 조건이 조금이라도 덜 붙는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고 또는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려면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고요. 유병자분들은요. 실비 가입하신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린 3대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 일단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다른 플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병자분들이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은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3, 2, 5 조건만 해당이 안 된다면 당뇨 가지신 분들도 그냥 투약만 하시는 분들 뭐 입원 소견, 수술 소견이 없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가입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방송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환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는 이미 병력이 있으니까 혹은 약을 먹고 있으니까 보험 가입 안 될 거야 혹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어도 너무 비쌀 거야 라고 손 놓고 계셨던 분들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무해지 유병자 보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0, 50대 기준으로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면은 충분히 진단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서 외식할 돈으로 이렇게 든든한 유병자 보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유병자 보험에 대한 문의는 물론이고 아직 건강하신 분들 가장 그래도 보험 가입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유병자분들 건강하신 분들까지 보험 플랜 119로 문의 주시고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보장별 가장 저렴한 보험사 추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추천 정지문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람마다 다 니즈가 다르니까요. 그쵸. 분명히 원하는 보장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내가 원한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우리가 보장별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네. 팀장님, 저는 건강보험이 필요한데 어느 회사가 제일 좋아요? 또는 저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데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그쵸.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16개 손해보험사가 있고 또 26개 생명보험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모든 회사를 다 비교하시기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하냐? 그리고 그중에서 건강보험은 또 어느 회사가 싸고 운전자 보험은 어느 회사가 싼가 이런 걸 좀 비교하시기 쉽게 제가 이 시간 좀 알차게 구성해드렸고요. 예. 우리가 비교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좀 생각을 해보시려면 일단 똑같은 보장 내역을 보시고 보셨을 때는 뭘 비교하셔야 되세요? 보험료요. 그쵸. 예. 똑같은 보장 내역을 보시고 보셨을 때는 보험료를 비교를 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보장 범위와 똑같은 보장 내역을 봤을 때 보험료를 보신다 하셨을 때 그렇다면 각 회사는 왜 보험료가 틀릴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쵸. 궁금하시죠? 왜 네. 보험료가 왜 모든 회사가 보험료가 다 틀렸는데 이게 왜 매번 틀릴까를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회사가 40개가 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내가 일일이 보험료를 따지는 것도 힘들지만 네네. 보장이 얼마나 달라서 이게 네네. 보험료가 달라지는지까지는 혼자 생각하기 너무 근데 어려운데요. 똑같은 보장을 하고도 보험료가 틀려요. 아. 똑같지는 않아요. 예. 그 조건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좀 저렴한 회사를 찾아봐 드릴게요. 네. 일단은 모든 회사가 보험료를 구성하는 조건에서 가장 크게 적용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국민생명경험표라는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3년마다 한 번씩 이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3년마다 이게 변경이 됩니다 하면 보험료가 오릅니다라고 해서 맞아요. 보험 막 사재기 하듯이 막 가입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언제 많이 죽느냐 이거에 대한 경험표예요. 그러면 우리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네. 고령화되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떨어지고 보장성 보험, 사람이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암 같은 것도 많이 걸리고 질병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경험표가 모든 보험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험은요, 예정이율, 나라에서 정한 예정이율 요거 있잖아요. 예. 요거에 따라서 보험을 이렇게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이율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때문에 각각의 보험사가 보험료가 틀리냐? 예. 각 회사의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 회사가 있지만 뭐 어떤 회사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TV 광고 굉장히 비싼 연예인 해서. 근데 어떤 회사는 정말로 광고 하나도 안 해요. 이런 광고 비용 같은 경우도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안에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지출하는 사업비마저도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안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화장품이 떠오르는 게 네네. 같은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네. 어떤 연예인이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맞아요. 천차만별의 가격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똑같은 보장에 똑같은 보장 그 범위를 두고 그리고서 이제 납입보험료 좀 저렴한 걸 이제 좀 찾아보자고요. 이제. 그래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요, 어린 분들 위주로 일단 봐볼게요. 네네. 그 어린이 보험이 만 30세까지 지금 가입할 네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보험부터 가장 저렴한 거 찾아볼까요? 네. 어린이 보험에는요, 30세 이하 분들은요, 암을 가입하시든 이대 질환을 가입하시든 수술비를 가입하시든 질병, 상해, 휴유 장애를 가입하시든 뭐 일당 입원비를 가입하시든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가져가셔라. 왜냐,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다 하시고요. 선택하셔야 되실 회사는요, L사, M사, H사 등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L사, M사를 좀 더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해지 환급률이 높아요. 무해지 상품이긴 예. 하지만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에 해지환급금을 내가 또 어떻게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 기간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L사, M사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요. 이 3, 4 위주로 하시면은 납입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세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나 보험료 면에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네네네. 무조건 만 30세 이하는 어린이 보험으로 네네. L사, M사와 H사 궁금하신 분들 따로 좀 네네네. 상담을 도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자 나는 30세가 넘었어. 네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시죠. 건강보험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건강보험은 이제 31세부터 보시는 거고요. 똑같아요. 어린이 보험에 들어가신 내용, 암, 이대질환, 뇌 심장질환, 그리고 수술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0세 이하는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신다면 그 이상 분들은 건강보험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죠. 예. L사, M사, H사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선택이 틀려지시냐면요. 암을 많이 선택하실 거다. 혹은 이대질환 쪽으로 선택을 하실 거다에 따라서 회사가 선택이 틀려지세요. 하지만 가장 저렴한 회사 위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또 이제 31세부터는 병력이 좀 많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인수 기준에 따라서 또 선택이 틀려지시게 되세요. 하지만 가장 저렴한 3, 4 위주로 제가 지금 구성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방송 내용 보시는 자체는. 분들 중에 이렇게 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3사에 대해서 또 상담 네네.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제 치아보험 궁금한 게 우리가 오래 사는데 그렇다고 이가 한 번 더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치아보험 어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치아가 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예. 성형으로 빠져 있어서 아무래도 임플란트나 크라운 이런 걸 하고 나면은 돈이 많이 들기 너무 때문에 비싸요. 예, 많이들 문의하시고요. 예.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 크라운 쪽을 하시는데 보통 자가 진단이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보통은 싹 치료하시고 유지를 안 하시는 게 포인트시고요. 보통은 M사나 L사 쪽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제가 지금 M사, L사 하니까 다 같은 회사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다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이게 포인트는 치료를 싹 한 번에 끝내시고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은 치 한 번 손보시면은 5년, 10년 그냥 그대로 가시잖아요. 그 후에 다시 이제 필요하시면 또 가입을 하시는 조건으로 치아보험은 그렇게 이제 꽤 많이들 선택하신다는 거.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지금 뭐 진단비 가져가기도 버거운데 치아보험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도 지금 뭐 네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자가 진단하고 필요할 때 네네. 잠깐 가져가서 네. 보장받고 그쵸. 해지를 잠깐 해도 된다는 네, 한 거잖아요. 2, 3년 정도 유지하시고 치료 싹 하신 후에는 유지를 안 하세요. 대부분 치아보험 같은 그래요. 경우는. 치아보험 네. 또 똑똑한 팁을 주셨고 네. 자 이제 운전자 보험 살펴볼게요. 네. 최근에 또 운전자 보험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네,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계속 판례가 변경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합의해줘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변하고 형사상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의가 많이 주시고 예.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계속 이제 해지를 하시고 변경을 하세요. 왜냐면 운전자는 중복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걸 두고 또 가입을 예. 하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20년나 뭐 80세 만기나 20년나 100세 만기를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판례법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이게 판례가 변경되거나 혹은 이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도 형사합의지원금이 1억이었는데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또다시 해지하고 가입해야 되고 해지하고 가입해야 되고 이런 식이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부담 없게 10,000원대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저보험료가요. 그래서 M사나 D사나 H사.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인 회사를 찾으셔서 어차피 실비처럼 나라의 법에서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네.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부상치료비라는 내용이에요. 부상치료비요? 네, 그래서 예. 부상치료비를 조금 높여서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은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넣어도 일단 뭐 10,000원대로 가능하니까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달라진 운전자 보험에 네네네. 대해서도 상담 많이 받아보시면 네네. 좋겠고요. 자, 건강보험을 만약에 내가 네. 아프거나 병력이 있다는 그쵸. 이유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가입될까요? 아까 우리 박수원 팀장님께서도 예.
간편건강보험, 맞아요. 유병자보험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325, 3개월 이내에 뭐 네.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받으시고 앞으로 입원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이런 소견 없으시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없으시고 5년 이내에 암 같은 거 없으셨고 이러시면 가입이 되시는 건데 요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게 가입하시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무해지 상품으로 하셔야 되시고요. 또 선택하시고 싶으신 게 다 각각이세요. 그래서 간편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비는 H사, 암은 N사나 M사, 또 이대질환 같은 경우는 L사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요. 그래서 보시고 또 연령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지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난 다 필요하다 하시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틀려지시고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편건강, 유병자 보험은 조금 그 조건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지시는 것 그래요.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대1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자, 치매보험은 또 여성분들이 이제 너무 오래 네. 사시니까 치매보험 정말 이건 필수 아닌가라는 문의를 많이 네. 주시거든요. 이건 어때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치매보험이 또 80세 만기잖아요. 아, 근데 예. 요즘에는 80세 만기에 이제 CDR 척도 3점이 나오기가 힘들죠. 너무 짧네요. 네, 그래서 요즘엔 90세 만기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치매라는 게 이제 손해보험사 치매가 있고 생명보험사 치매가 있어요. 예. 손해보험사 치매는 일시금을 많이 줘요. 그렇지만 경증 치매에서도 주는 거고 생명보험사 치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달 생활비 지원으로 줘요. 하지만 중증, CDR 척도 3점 이상이 되어야지 주는 거고요. 예. 하지만 치매라는 병을 봤을 때는요. 계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롱런 계속 싸워야 되는 질병이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매달 생활비 쪽으로 받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손해보험사랑 제가 지금 L사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의사의 소견만으로 그 판독지상의 결과 없이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L사를 그 가격도 조금 저렴하긴 한데 더 저렴한 회사도 있긴 하지만 CCBB를 나눠지지 않는 그 차원에서 그냥 L사를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거는 다른 가성비적인 측면보다는 CCBB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써놨어요. 그래서 의사의 종합적인 소견만으로 지급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좋습니다. 지금 네네. 80세 만기로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은 최소 90세 만기로 가입하시고 네. 이왕이면은 생활비 받는 생명보험사 쪽 네. L사에 대해서 뭐 간단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진단받을 수 있다고 네네네.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이요. 뭐 네네. 요즘은 뭐 종신보험에 대해서 꼭 필요할까 생각도 하시지만 그렇죠. 그래도 가장이라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아무래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했지만 네. 요즘에는 내가 진짜 너무 아픈데 늦게까지 살아갖고 가족들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더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사망보험보다는 살아있는 생존보험에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데 요즘 종신보험은 어떻게 선택을 많이 하시냐면요. 3, 40대 가장분들이요. 요즘 이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따로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연금 같은 경우 이율이 너무 많이 낮아져서 저축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보험 목적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뭐 아이들이 크는 기간 동안 6, 70세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쓰시다가 6, 70세가 되셔서 이걸 해지하시게 되시면은 보통 한 120% 정도 해지환급금이 나와요. 기납입 보험료에. 이건 확정이율로 지급이 되세요. 그럼 그때 가셔서 목돈으로 노후자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금을 별도로 안 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세요. 워낙에 이율이 낮다 보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망보험, 정기보험 성격으로도 쓰시고 나중에 노후자금 쪽으로도 쓰시고 비과세도 해당이 되거든요. 상품 자체가 종신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같이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보장도 저렴하면서 해지환급금도 높은 회사 M사, L사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현재 납입보험료도 저렴하면서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확정이율이 높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망 보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노후 자금이나 세금을 줄이는 목적까지 생각하면 좀 더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총 정리를 해볼게요. 네. 보험을 가입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팁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들이 조금 계세요. 네. 5, 60대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저렴한 회사를 조금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하다 보면은 아니 그 회사는 못 들어봤는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런데
보험은요, 제1금융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은 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도 다 되시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보험료랑 똑같은 보장, 그리고 똑같은 보장 범위를 납입하신다면은 어쨌든 보장은 다 이제는 다 들어가요.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어쨌든 가성비 좋게 좋은 보험을 가져가시는 거 생각하셔서 똑소리 나게 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다 이런 걱정은 안 하시고 가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금자 보호가 확실하게 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40개가 넘는 보험회사의 보장들을 내가 혼자 일일이 비교해보고 저렴한 보험 상품 찾긴 너무 힘듭니다. 항목별로 살펴보시고 4개 혹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정진문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으로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 아이가 둘인데, 예. 네, 둘이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보험을 2개를 그러니까 각각 가입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더 추가를 안 하고, 이걸 해도 아이가 보장이 되는지, 요즘 보험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추가를 더 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지,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네. 걱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자녀분들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6학년, 중학교 3학년이요. 그러니까 13살, 16살. 13살, 15살 아드님과 따님 각각 네네. 있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최대한 더 좋은 보장이 지금 넣을 수 있으면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우리 가족에게 가족력이라던가 우려되는 쪽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한 것 같으니까 어떤 보장 필요할지 방법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어머님께서 우리 자녀 2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2010년도에 동부화재에서 100세 청춘보험 아드님 앞으로 그리고 같은 보험을 따님 앞으로도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동부화재에서 스마트 저축보험을 아드님과 따님 앞으로 가입해 주셔서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7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지금 13세 아들 그리고 15세 따님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지금 어머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혹시 나중에 가입하면 보장이 불리해질까 봐 지금 좋은 보험 준비해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지문 전문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따님 아드님이 보험이 똑같은 거에 동부화재에 똑같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네. 보면 네. 이제 100세 청춘 보험이라 그래서 실비랑 진단자금 있는 보험 하나랑 그리고 네. 저축보험 하나 이렇게 해서 따님 거 하나 그리고 아드님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장 내역을 살짝 봤는데 보면은 다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드님께 지금 한 36,000원대, 따님께 39,000원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실비도 잘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진단자금이 암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일당 입원비도 3만 원씩 잘 들어가 있고 안에 보시면 실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진단자금이 지금 80세까지로 들어가 있어요. 안에 내용 자체가. 네네. 그래도 뭐 지금 3만 원대 납입보험료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짜여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무랄 데가 없이 잘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저축보험은 아이들 뭐 교육자금으로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네. 아이가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할 대학 가서 네네네. 그때는 이제 목돈인가 큰 돈이 갈 것 같아서 네네. 그때 이제 쓰려고 미리 그때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12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지금 10년 납하시고 5년을 거치를 하세요. 네네. 그리고선 받으시는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10년 납, 5년 거치. 네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하시는데 네. 조금 더 길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요. 예. 왜냐면 이때 당시 이율이 높았을 거예요. 저축 상품은 이율을 그렇게 높게 안 주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차라리 하셨으면 아이를 각각을 가입하시면요. 각각의 사업비가 발생하잖아요. 저축보험도요. 근데 차라리 따님이면 따님, 아드님이면 아드님 이렇게 해서 하나로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시고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셨으면 훨씬 더 이율이 극대화되셔서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아들 것도 하나 해줬으니까 딸 것도 하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납입 기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그쵸? 지금 네. 2, 3년 남은 것 같은데. 네, 2, 3년. 그러면 그동안에 여유가 되시면은 여기다가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고 좀 추가 납입을 하셔서 한 7년 정도 거치를 해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최대 기간이. 네네. 아마 여기 한 3%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저축보험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추가 납입을 좀 하셔서 복리로 굴러가는 거니까 네. 추가 납입 수수료 한번 여쭤보시고 추가 납입을 하셔서 조금 묶어두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상품도. 아, 네. 아, 추가 납입을 하시면은 돈이 네. 조금 더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시면 추가 납입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저금을 한 거가 최저 보증률로 굴러가면서 복리로 계산돼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꿀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래서 자금 활용하시기가 좋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신 보험은 상당히 선택을 다 잘 하셨어요. 예전 보험이셔서.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져가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건 아니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준비를 해놓으시면 솔직히 진단비도 싸요. 그쵸? 그리고 아이가 안 아플 때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거 없었잖아요. 수술비,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었어요. 요런 거 조금 보완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어린이 보험으로 엘사 상품 제일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엘사로 한번 견적을 놔봤거든요. 근데 네네. 아드님 기준으로 25년 납 100세 만기를 해서 암을 3천만 원, 뇌혈관 진단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각각 2천,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를 넣었어요. 그때 약 4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따님 기준으로는 3만 원이 좀 안 나와요. 네네.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의 돈이면은 솔직히 지금 진단 자금이 80세까지 암이 2천이 있어요. 동부화재에. 합산해서 5천 정도를 지금 그래도 부모님께서 좀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아이들도 100세까지 좀 부담스럽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시청자님. 네.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지금 걱정을 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동부화재 증권이 굉장히 괜찮대요. 훌륭하다. 이렇게 잘 네. 가입했다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보장 기간이나 범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엘사 상품으로 아드님과 따님의 증권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네네. 이렇게 나중에 물려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정말 고마워할 것 같고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리모델링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내 보험의 진단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요, 보험의 장점, 단점 찾아드리고 해결책까지 저희가 이렇게 세워드리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바로 다음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네네. 있으세요? 보험을 가입을 나름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잘 가입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점검 좀 받아보려고 이 전화드렸어요. 보험이 그러면은 본인분의 보험일까요? 아니면 가족분의 보험일까요? 네, 제 보험이에요. 본인분 보험이시고요. 네네. 혹시 가지고 계신 증권이 어떤 보험 가지고 계실까요? 그 건강보험식으로 해가지고 예. 네, 그 KB에 뭐 이렇게 보험료 10만 원씩 내는 게 있고 예. 네, 운전을 하니까 운전자 보험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게 있고 예. 네네. 또 거의 그 우체국 쪽에서 또 상해보험 뭐 좋은 거 있다 그래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네네. 이 세 그렇게 가지고 건의 있어요. 네. 증권 잘 가입된 건지 궁금하신 것 같고 혹시나 내게 부족한 보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느끼시나요? 애가 있으니까
일단 사망보험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죽으면 나오는 거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예, 질병 쪽으로는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질병 쪽은 딱히 없어요. 딱히 없으시고요. 그래도 보장도 네. 새겨드릴 거고요. 올해 정확한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40 됐어요. 네, 막 40 되셨고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6년도에 KB에서 예스365 건강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자,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과 우체국 클리닉 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요.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녀도 있으시고 사망 보장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장 괜찮은지까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박수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 먼저 제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1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그 KB손해보험 30년 납 100세 만기 보장보험 있으시고요. 네, 네. 요거는 납입 기간이 조금 많이 기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그 무해지 상품이 없었어요.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시청자님 나이에 비해서 저희가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들이 있잖아요. 네. 요런 부분은 납입 기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면서 가져가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운전하신다고 해서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는데 10년 정도 보장되는 10년 납 10년 보장되는 보험을 25,000원에 가입하고 계세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 처리 보장 요새는 민식이법이다 뭐 판례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보장 저희 그 형사합의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형사합의금도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요거는 3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그다음 벌금하고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요새 없는 대물 벌금 요것도 그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데 이 10년밖에 보장을 안 해주는 보험을 25,000원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만기 환급금이 구성돼 있는 상품 같아요. 네. 그 적립보험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상품 같으니 이런 부분은 그 형사합의금을 조금 더 늘려서 그리고 대물벌금까지 좀 더 추가하셔서 네. 한 번에 준비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체국 상해 클리닉 보험 요것도 10년마다 갱신돼서 8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인데 네. 월 2만 원씩 납입하고 계세요. 요것도 분명히 적립보험료가 끼어 있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 순수 보장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그 고객님들 아니면 시청자님들 본인들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상품으로 봤을 때는 아까 사망보험금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일단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암 진단비, 진단자금 네. 30년 납 거를 부분적으로 삭제하고 의료실비만 좀 유지하시는 방면으로 해서 암 진단비, 그다음 요새 가입하실 수 있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벌금, 대물벌금, 그다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억까지 늘려서 네. 메리츠나 우체국 상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네, 이런 네. 부분을 같이 합쳐서 월 10,000원에서 15,000원에 같이 추가로 가져가시는 부분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되신다면은 KB손해보험의 30년 납으로 납입하셨던 부분이 네. 20년 납으로 줄어드시고 그다음에 네. 부분적인 의료실비만 놔두고 최저보험료만 놔두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운전자 보험이나 각종 상해 질병 특약 3대 진단까지 같이 묶어서 가신다면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게 오. 보장은 네네. 조금 더 높게 물론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그 시청자님께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어보셨죠? 네, 네. 네, 일단 잘 KB증권은요, 20년 납으로 바꾸시면은 납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굳이 넣어도 되지 않는 적립금 같은 게 문제였어요. 내가 아, 보험료를 괜히 비싸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메리츠 운전자 보험과 우체국 보험 지금 정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무해지로 보장을 좀 넓혀드렸거든요. 네, 보장 네. 훨씬 더 받기 쉬운데 보험료 저렴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지금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 안에 혹시 필요 없는 적립금이 들어있지 않을까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39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남편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이 비싼 것 같아 고민입니다. 지금 매달 5만 원을 내고 있는데 좀 줄일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자, 박수원 전문가님, 저는 운전자 보험 한 10,000원이면 준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일단 모든 보험은 증권을 봐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매달 5만 원씩 낸다. 그럼 일단 1번으로 체크하셔야 될 게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전을 하시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뭐 운전을 100세까지 하진 않으시니까 100세 만기인지 혹은 90세, 80세 만기인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장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요거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그 안에 만기 환급형인지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전을 하신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5만 원씩 납입하고 계신다. 그렇다면은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만기 환급형인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 확인하시고 내 보험이 왜 비싼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00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13년도에 30세 만기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하는 게 거절됐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는데요. 자, 정재문 전문가님, 네. 이렇게 100세 만기로 원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자제분께서 병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장이 짧으니까 이거를 좀 없애고 100세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심사상 거절이 나신 것 같으신데 요즘에 착한 실손이라고 나왔어요. 어차피 이걸 해지를 하시고 100세로 갈아타시는 의미시거든요. 전환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 이 착한 실손이라는 거 나가서 미리 선심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 보험회사에. 그래서 기존에 내가 여기에 있는 실비를 해지를 하고 이걸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 보겠다라고 선심사를 넣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심사가 조금 더 기존 심사보다는 덜 타이트하세요. 예. 그래서 요걸로 한번 먼저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심사가 좀 더 덜 타이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심사는 이렇게 받아보시고 실비가 아무래도 가장 심사가 까다로우시니까 요걸로 심사가 통과가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나머지 진단비 부분은 그래도 좀 인수되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놓고 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이 있으면 전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자분들을 위한 착한 실손 있다고 해요. 선심사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실비부터 가입을 하신 다음에 다른 플랜도 저희 보험 플랜 119 전문가분들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125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곧 20살 성인이 되는 아이의 보험 보장 항목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이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박수원 전문가님, 그래도 젊은 분의 보험 가입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네, 일단 병력이 없다면 일단 1번으로 준비해야 될 게 의료 실비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준비되어야 될 게 3대 진단금. 운전을 20살 돼서 성인이 돼서 한다. 그랬을 때 운전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은 좀 필수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뭐 골절이라던가 질병 수술비라던가 이런 기타 특약들은 입맛에 맞게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병력이 없다, 건강한 자녀다 그랬을 때는 네 가지 중점으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가성비를 따지셨을 때는 이 네 가지 항목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비, 두 번째는 3대 진단비에다가 운전자 보험,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까지 우리 아이의 보험과 내 보험까지 이런 순서에 맞춰서 저희와 함께 구성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